네, 안녕하십니까. 명품 낭비꿈 독서 모임에 오신 여러분. 오늘 돈 버는 AI 새로운 부의 설계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장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실리콘밸리와 트럼프 그리고 AI입니다. 네, 실리콘밸리와 트럼프 그리고 AI입니다.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앞에 오면은 1, 2, 3, 4, 5장 차례가 있죠. 여기 보면 목차가 실리콘밸리는 왜 트럼프를 선택했나? AI를 두고 벌이는 정반대의 정치 실험. 트럼프 정책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AI 패권 전쟁의 서막. 인재 강국 미국 안에 자리한 중국계 인력. 민간 투자 대 자립 자강. AI 생태계의 탑 글로벌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전략적 유연성과 기술 주권이 필요한 한국. 칩 전쟁, 반도체, 클라우드, 공급망. 엔비디아의 독주. 왜 모든 나라가 AI 반도체 국산화를 외칠까? 칩에서 클라우드, 연산 주도권의 이동, AI 인프라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추격자에서 새로운 허브로 한국이 가진 또 다른 기회, 코스피 5천의 조건, 플랫폼 독립국인가 애플리케이션 강국인가, 테스트 베드로서의 한국, 테스트 베드로서의 한국, 빅테크의 실험실이 된 이유,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인재가 전략이다. 5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5장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할지 한번 목차를 보고서 선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쭉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91페이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와 트럼프 AI 한 장을 넘기면 빨간색 종이가 있는데요. 정책의 흐름이 AI 미래를 바꾼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죠. 앞으로는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냐면 이 빨간색 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AI 전쟁, 네, AI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인프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프라 전쟁. 어떠한 인프라 전쟁이 일어날까요? AI 개발을 엄청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는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러한 인프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내가 반도체도 클라우드도 데이터 센터도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아니야. 그럼 나는 인프라 전쟁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 그럼 나는 이 인프라 전쟁에 어떻게 포함돼서 할 수 있을까? 이 인프라 전쟁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내가 정한 목차, 무엇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9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AI 정책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197, 두 번째 단락, AI 정책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정부는 2023년 10월 AI의 안전 신용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AI 모델의 투명성, 안전성,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규제 중심 프레임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조치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간섭으로
규정하고 철회 절차에 착수했다. 나- 낭비권 화이팅. 요거 낭대꿈 얘기하는 거죠? 화이팅. 화이팅. 자,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나오는데, 우리 반씩 나눠서 한번 토론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바이든 정부, 2번은 트럼프 트럼프. 정부죠. 자, 그러면 바이든 정부 하실 분. 음, 네, 정재윤님, 재윤성님. 자, 재윤성님은 바이든. 자, 바이든 정부. 또 바이든 정부가 되어서 토론을 하실 분. 아니다, 나는 트럼프 정부가 더 좋다. 트럼프 트럼프 자체는 정부에 좀, 대해서 토론하실 분. 근데 트럼프, 트럼프. 나 자, 트럼프는 훈비. 싫지만 트럼프. 좋아요. 자, 알아야 우리 말이죠. 경호 성우님은 바이든으로 가시겠습니까? 트럼프로 가시겠습니까? 바이든도 트럼프도 잘 지금 여기가 잘 어떻게 뭐가 들어와 있는 게 없어갖고 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AI의 안전, 신용을 위한 행정명령이에요. 바이든 정부는 AI 모델의 투명성, 안전성, 인권 보호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규제가 많아. 규제가 많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어떻게 바꿨냐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간섭이다. 이것을 철회한 거예요. 철회. 철회 착수에 들어간 거죠. 우리 해숙성우님은 어느 편이 되겠습니까? 전 트럼프요. 트럼프. 네. 철회해야 된다. 네. 아, 우리 경훈성우님은 바이든으로. 그냥 내 입장에서만 그냥 생각하는 거야. 뭐, 이쪽 편, 저쪽 편이 아니라 그냥 정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우리 유수성우님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바이든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좋아요. 바이든. 네. 자, 그러면 우리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AI 모델 투명성, 안전성, 인권 보호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재윤 경호 유수성우님이 한마디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성. 음, 어? 안정성. 투명성, 안정성. 네, 이야기해 주세요. 음, 나는 왜 여기, 이렇게 생각한다. 안정성.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인권. 재윤 성우님, 네. 음, 바이든 정부에서는 신뢰 가능한 AI와 확실히 차별되는 혁신 우선 규제 최소화의 정책을 목표로 명확히 한다는 명분하에서 규제 우선 예방 중심을 했고 안전하고 신뢰 있는 AI를 사용하기를 원했고 그다음에 리스크 펑크나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이야기했고 민주주의의 가치 기반 규범 형성을 지향했어요. 안전하게 우리가 AI를 사용할 수 있게 최소한으로 축소를 시켜서 저는 이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유수 성우님은 음, 네, 어, 여기서 규제 우선이고, 예방 중심이라는 거에서 마음에 들었고요. 또, AI 윤리와, 차별 최소화,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시한다. 또, 예,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교무성우님은?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그것도 잘 하셨어요. 그러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이제 안전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AI를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 안전성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보안을 강조했어요. 요 투명성,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러한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면 트럼프 정부는 그 반대로 잡은 거죠. 행정명령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을 해라. 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렸어.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뭐예요? 아니다. 그것은 발목을 잡는 규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임, 그 규제를 하는 거 보니까 AI 모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는? 안전하게. 안전성이 우선이다. 그래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투명성. 이것을,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정말 투명하게 잘 만들었느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워터마크를 기술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 소재를 너에게 묻겠다.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하자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인권 보호가 나오잖아요. 인권 보호, 시민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자기 주도하에 생각을 하잖아요. 편향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책을 읽었잖아.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차별하는 게 나왔잖아. 고용하는 거에서. 그쵸? 차별 이야기 나왔던 거 생각이 나십니까? 19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8페이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거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바이든 정부 쪽에서. 기본 접근 방식, 규제 우선 예방 중심, 안전 투명성 권리 보호 강조, 주요 행정명령,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연합 정책 철학, 집중형 감독, 사전적 규제 프레임, 기관별 지침, 엄격한 이행 시행과 보고 의무, 윤리 위험 대응 강조, AI 윤리 차별 최소화, 프라이버시의 보호 중시, 민간 불문과의 관계, 신중한 민간 참여, 공공 책임 우선, AI 채택 촉진 정책입니다. 리스크 평가 후 점진적 도입, 리스크 평가 후 점진적 도입, 글로벌 전략, 민주주의의 가치 기반을 규범, 형성, 지향. 여기까지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규제 우선 개발 중심, 규제 완화 및 기술 주도권 강조, 부처 자율형 분산 구조, 강제 규제 철회, 보고 시한 유예, 비용 부담 큰 항목 폐지 검토, 윤리 규범 후순위 혁신 장벽 제거 우선, 민간 주도 실험 도입 적극 장려, A의 빠른 통합 및 획득 추진 지시, 규제 최소화 통합 미국 기술 채권 회복 강조. 그래서 트럼프는 그 안정 규제 프레임을 악화시켜서 청권 패권에 저거를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한 것 같아요. 지배력.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안전 신뢰 중심을 하다 보면은 늦어진다. 그래서 투자, 개발, 상용화 속도를 올리라는 목적으로 트럼프가 그렇게 그거를 처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저돌적이지 않아? 저돌적이죠. 어. 그러니까 안전성을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미국이 다른 데에 비해서 늦어진다. 미국이 앞서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배력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좋아요. 네, 다른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여기 199쪽에 보면 음, 예,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호응해서 인류적인 사전 규제를 철폐하고 개발 친화적 AI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친-AI 정책 기조는 한편으로는 여러 갈등을 낳고 있기도 하다. 가령 2025년 예산 조정 법안에 주 정부의 AI 규제 시행을 향후 10년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에서 추진 중인 AI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조치여서 주 정부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2025년 5월에는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의 중요 이슈인 공정 사용과 관련 AI 기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경고한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저작권 청장이 전격 해임됐다. 발표된 보고서는 AI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AI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가 자신들의 AI 정책 기조에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인사를 제거하는 사상 검증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렇게 트럼프는 좀 추진력 있게 좋지 않은 게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낭비꿈 화이팅. 말리금 화이팅! 네, 그렇죠. 네, 낭디꿈 네. 화이팅. 그리고, 여기 뭐 네. 저작권 청장도 해임시킬 정도로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바이든 쪽이 되겠고, 트럼프 2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 2기에 구분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다. 난 바이든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기 주장을 거기에 비추어서 펼쳐주시면 되고, 아니다. 트럼프처럼 해야지 AI가 더 발달할 수 있다.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엄격한 이행과 뭐 이렇게 지금 공공정책의 책임과 의무로 봤는데 안전성이 중요한 거는 맞아요. 우리 쪽만 주장할게요.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 보면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문제되는 것들이. 근데 지금 트럼프하고 둘이 맞서서 이걸 알아보는 게 참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규제하는 것도, 너무 예방 중심과 안전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AI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게 가고 천천히 가고 그리고 모두가 가고 공공의 정책으로 여기 가고 있고 이쪽 트럼프는 정부에서는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서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볼수록. 예. 그래요. 규제와 안전이 우선이냐, 아니면 성장과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느냐, 개발이 먼저냐. 그러니까 안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성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럼 나라면 나는 안전 중심으로 갈 거야. 아니면은 나라면 아니야.
성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주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우선이야? 아니야, 성장이 우선이야? 어떤 저는 게 먼저일까요? 저는 성장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한 것도 맞는데, 우선은 지금 성장해 놓고, 지금 보면 성장해 놓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이슈를 어떻게 대비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AI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만 따지고 있다가, 우리 예전에 그 흥선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픈 마인드로 우리가 모두 받아들여서 그다음에 정책을 조절하고 가면 어떨까 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재윤 쌤이 바이든 정부에서 안전해야 된다는 말했는데 지금 이제 또 성장 쪽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트럼프 쪽으로 바뀌었어. 트럼프 쪽으로 바뀌었어요. 네. 갑자기. 괜찮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토론이 재밌는 거예요. 네, 또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안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정답은 없습니다. 뭐, 바이든이 맞다, 트럼프가 맞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네. 음. 너무 안전 중심의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위험 관리, 인종차별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 침해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안전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안전 정책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이제 AI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여기 없어. 근데 내가 홍미 성우님이 있는데 홍미 성우님을 모델로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막 꾸며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AI로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냐? AI 때문에 이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뽀뽀를 하게 만들어놨어.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냐고. 책임성을 강조하는 게 바이든 정부. 트럼프는 성장. 그냥 규제의 혁신을 마비시키고 경쟁력을 깎는다고 해서 트럼프 AI는 그거고. 근데 둘 다의 공통 분모는 미국이 AI를 선도해야 한다는 게 그 두 개의 공통 분모인 것 같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그랬는데, 바이든은 안전 신뢰를 통하는 거고, 트럼프는 장벽 제거를 빨리 해서 지배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예, 우리나라는 너무 규제가 많아. 우리나라가 너무 규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막 늦어요. 그리고 잘 나가는 꼴을 못 봐. 그래서 규제가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규제를 너무 많이 하죠. 음. 그러면 바이든 시대의 그 까다로운 그 안전 심사 이것을 트럼프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동산한 경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대폭 완화해가지고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이 그만큼 성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게요. 우리 사람의 성격도 그렇잖아. 우리 김영숙 대표님 밀고 나가는 거 확장. 저 같은 또 소심형은 또 걔 잘 못하고 못 받쳐가고 우리 사람은 갖고도 이렇게 바이든이나 트럼프나가 나오는지 맞아요. 저도 진짜 좀 추진력이 조금 약하긴 하죠. 그런데 이 바이든은 이제 다양성, 형평성, 이런 포용성을 강조를 한 거지. 근데 트럼프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폐기시키고
성장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정책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AI 데이터 구축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뜨는 게 뭐예요? 빅테크가 뜨는 거죠. 기계주, 기술주가 뜨는 거예요. 뭐 은행주라든가 뭐 쇼핑 뭐 이런 게 뜨는 게 아니라 기술주가 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기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 미국과 중동이 주도하는 AI 공급망 확대는 한국의 소재, 부품, AI 솔루션 기업의 새로운 진출 창구가 될 수 있다. 엔비디아, AMD. 우리가 주식을 사려면 여기에서 무엇을 사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반도체, 클라우드, 반도체. 데이터 인프라, 부품, 이런 거, 엔비디아, AMD. 이러한 주식을 안 사고 다른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돈만 꼬라박는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은 어디 거 주식 사셨어요? 반도체. 저는 당연히 반도체 거 샀죠.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반도체가 제일 많지요. 자, 써가시네요. AI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단락은 어디입니까? 저는 203페이지 단락이요? 네네. 3페이지 꼭지기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AI 중심 재편 전략과 글로벌 기술 블록화가 본격화되는 지금 한국 역시 기술 주권과 성장 기회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절실하다. 요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한국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AI를 개발하고 뭐 하고 이러면은 연봉이 한 5억 정도 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연봉을 5억 정도 준다? 힘들죠. 가능하지 않지만은. 실리콘밸리에서 왔다가 적응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근데 성과도 없이 먼저, 5억? 3억? 아우, 그걸 어떻게 줘? 회사에서 그 돈이 매월 어떻게 투자를 하냐고. 그러니까 왔다가 가는 거죠, 인재들이. 그래서 저는 또 재훈 쌤이 읽어준 밑에 다섯째 줄, 또 네네. 미국, 중동 등과 AI 외교 채널을 조기에 구축해 공동 펀드 조성하고 AI 인프라 협력 체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전략 외교가 필요하다. 아울러 AI 인재 유출을 차단하고 복귀를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그 형수 대표님이 말씀한 거하고 맞지 않을까 합니다. 리금 화이팅! 낭비꿈 낭비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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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낭비꾼 화이팅. 감사합니다. 2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2페이지. 네, 212페이지 AI 생태계가 나오죠?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탈글로벌화 현상은 AI 경쟁의 핵심 구성 요소인 컴퓨터 파워, 인재 데이터, 인프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컴퓨팅 파워의 경우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반도체와 이를 운영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포함한다.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등과의 반도체 공급망을 통해 첨단 AI 반도체 기술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AI 발전 속도를 견제하려 한다. 여기를 쳐놨네요, 제가. 네, 탈글로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 기술이 이게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또 이 산업 발전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기술 패권의 핵심 요소를 보상을 하는 거죠. 국가 안보. AI 생태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네, 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러면 AI 생태계의 탈글로벌화는 어떤 전쟁이야? 기술을 블록하는 거죠. 미국과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잖아, 항상. 미국과 중국, 중국.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I 기술 공급망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점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은 누구 중심이에요? 자국 중심. 미국은 누구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자국. 자기 하고, 나라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안전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중국이란 나라는 어떻습니까?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서 독자적인 그런 기술 생태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급망이 이제 분절이 되는데 우리가 GPU가 나왔죠. 고급 AI 칩 GPU 그리고 데이터셋, AI 인재 이러한 이동에 제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수출을 하면은 AI 하드웨어는 뭐라고 했어요? 기계적인 거, 딱딱한 거.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뭐,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젠스파크,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고, 기계적인 뭐, CPU, GPU, 뭐, 이런 것은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는 거고, 어찌 보면 이 AI가 부상하는 것은 소를 버린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국가적인 데이터 주권과 이 AI 안보를 위해서 또 다른 자체적인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LLM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면 누구하고 전쟁을 하는 거야? 미국과? 중국이 서로 AI 패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AI 기술은 어떤 거예요? 군사적으로 응용할 수 있고 또 사이버 보안과 또 직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본도 인재도 서로 둘러싸고 치열한 전쟁을 하는 거죠. 내가 1년에 5억을 줄게. 아니야. 나는 중국 막 2배로 줘요. 아니, 나는 8억을 줄게. 연봉을 10억을 줄게. 이러는 거야. 그리고 수출을 제한해 버리죠. 제재하는 거죠. 이 엔비디아가 그 AI 고급 칩 기술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줘요? 중국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거야. 왜?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안보에 따라서 이제 수출도 하고 투자도 하고 데이터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비용이 증가해.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고 있는데 그 전기료가 엄청나잖아요. 속도, 속도도 진짜 끝내죠. 한국을 실험 무대로 하는 게 정말 많아요. 왜 한국이 정말 이 데이터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편화된 이 공급망 때문에 이 소비 전력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아주 끝내주는 거야. 생산 비용이 아주 끝내주게 증가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한국에 와서 하는 이유가 있겠죠. 굳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가, 왜 할까? 우리나라가 AI 강국이에요. 아, 파편은 모르셨군요. 초고속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최고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좀 드물죠. 일단, 네, 그렇구나. 우리 예전에 홈페이지에서
호주분하고 채팅을 했거든요. 그 컴퓨터에서 놓고 같이. 근데 확실히 어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이게 빠르긴 빨라요. 인터넷이랑 이런 것도 잘 깔려 있고 다른 데 가면 그런 게 안 돼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이런 줌도 이렇게 바로바로 못 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음, 호주분하고 저희가 그 왜 분들이라서 둘이 술 한잔을 하자고 인터넷 켜놓고 얼굴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더디더라고 확실히. 우리나라가 빨라요, 빨라. 댓글 써놓고 하는데 빨리빨리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쪽은 느릿느릿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바로 느끼겠더라고. 음,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험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이들이 이용하는 걸 보고서 판단을 하죠, 세계적으로. 음, 그리고요, 213페이지에 보면은 데이터와 인프라 영역은 어디를 많이 하냐면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야? 중국과 중국과 인도. 인도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데이터와 인프라 영역을 여기서 주도할 수 있고 중국과 인도가 강점을 가진다면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과 시장 경쟁력에서는 미국이 앞선 셈이다. 미국이 앞서 있다는 증거죠. 2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유연성과 기술 주권이 필요한 한국인데 맨 마지막 단락에 한국은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한국은 미국과 어떤 중국 길을 택해야 할까? 사이에서.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마지막 단락이요. 네. 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 아래 국내 산업 보호와 자국 215페이지 마지막 단락. 그거 215페이지 틀렸어. 마지막 단락이요. 한국은 음.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섣불리 택하기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며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술 자립과 국제 협력 사이에서 우리만의 경쟁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낭대꿈 화이팅! 앙대꿈 화이팅! 자,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한대요? 유연성 고민하고 있대요. 그렇죠. 미국과 미국을 중국은 선택할 수도 없고 중국을 선택할 수도 중국을 없고 선택할 수도 응? 없고. 기술 자립과 국제 전략적 협력 사이에서 우리만의 경쟁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여러분은 또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축을 시킬 것인가? 이 AI를 어떻게 탑재시킬 것인가? 이것을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뭐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는 이 AI 시대에 이 AI를 어떻게 네. 나한테 접목을 시킬까? 어떻게 나도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음, 예, 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발전할 수 있을까? 예, 그렇지. 맞아요. 그러려면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그 질문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저도 어, 그냥 어, 진행을 하면서 질문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음, 막 내뱉어야죠. 예, 말이 어, 나오는 거지.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말을 하려면 말을 못 하는 거야. 괜찮아. 그냥 책에서 찾아가지고 내 생각을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죠? 어제 책을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벼랑간에 하루 이틀 만에. 벼랑간에 책을 다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 책을 음, 찍어가지고 왜 카톡에 올리면은 글씨가 복사가 다 되잖아요. 그래 AI한테 다 줬어. 네가 핵심 정리 좀 해줘. 그 책을 그랬더니 핵심 정리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어떻게 다 찍을 수 없잖아. 어떻게 해갖고. 그걸 어떻게 캡처 지금? 캡처를 찍어서 요 문장을 해석해줘, 이렇게? 문장 그러니까 책을 한쪽을 다 응, 찍어가지고 다 올리고 이쪽을 다 올린 다음에 전체 다 응, 해석해서 올려달라고 했어요. 어, 그랬더니 쫙 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읽은 거 읽기만 하고 저는 이제 걔가 정리를 다 한 거죠. 네. 근데 또 하나 좋은 거는 음, 예시도 들어줘요. 그럼 이거에 따른 예를 하나씩 더 넣어줘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도 또 넣어줘요. 그러니까 책 어, 정리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 요즘은 AI를 잘 이용하면 완전 비서야. 네네.
근데 어, 이거를 다 응, 찍어서 내가 만약에 몇 페이지에서 뭐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내가 읽었다. 그러면 그걸 다 찍어서 넣어줄 수는 없잖아. 다 찍어서 어떻게? 넣어줘야지. 계속 찍어서 아, 넣어주면 되죠. 그래요? 페이지로 이게 다 찍어서 넣어줄 수도 있다 그랬다니, 네, 아까. 단락단락으로 응,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줘. 그러면 예를 응, 들어 지금 이 내용이라면 215쪽 내용이면 응, 자율표현 이것도. 유형성과 기술 주권에 필요한 한국의 자세를 요점 정리해줘. 그러면 이거 안 읽고 이제 이걸 찍어서 올리면 요 맨 밑에 단락만 중요한 부분만 딱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이거. 음, 아, 네. 우리 그렇구나. 유수 선생님 막 되게 신기한데, 오! 네, 몰랐던 것을 아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안 짜고 네. 나오면. 그쵸? 음. 네, 감사합니다. 어, 217페이지, 음. 이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 AI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알고리즘이나 서비스 플랫폼을 넘어서 칩, 전력, 데이터 센터, 이런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통제력이 필수적인 거예요. 자, 이 전기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AI가 왜? 24시간 풀가동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근데 굳이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AI한테 물어봐봐요. 왜 우리나라에 데이터 인프라, 이런 것을 세우려고 하는지. 자, 엔비디아가 지금 독주하고 있죠.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비싸요. 그 반도체 메모리가. 그죠? 네. 아, 음. 그러면 이거 수시로 하나만 하고 잘 있어요. 사놓은 사람도 그냥 얼마나 좋아. 근데 이런 거 모르잖아. 아,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뭐 17만 원대 뭐 이렇게 간다고 하대. 그다음에 뭐 TSMC 주식을 사려면 이런 걸 사야 되는 거죠. 잘못 사가지고 폭망하지 말고 없어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왜 이 모든 219페이지 보면 왜 모든 나라가 AI 반도체 국산화를 외칠까? 왜 국산화를 외칠까요? 예상됐지. 다른 나라 걸 사면 안 되지. 우리나라 걸 팔아줘야지. 그래서 이게 반도체 전쟁이에요.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이것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 그런데 220페이지 보면 삼성전자 있죠. 칩스법 제정에 따라 텍사스 주에 3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SK 하이닉스 마지막 단락이에요. SK 하이닉스도 38억 달러를 들여서 인디애나주의 HBM 생산기지 건설을 구축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고 미국이나 인도에 가서 이런 것을 지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하면은 인력 창출도 되고 뭣도 좋고 뭣도 좋은데 왜 삼성전자는 이 텍사스 주에 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을까? 이런 고민도 한 번씩 해봐야죠. 그래야 경제가 눈을 뜨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미국이 수출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물건을 여기서 만들어서 가져가면 이익이 별로 안 남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방법은, 생각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거기 221쪽의 중간에 보면은 여러 나라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동맹국 여기 나오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준비 중인 AI 반도체 수출 통제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를 한국, 대만, 일본 등과 같은 동맹국, 일반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도 우려 국가로 나누고 각 등급에 맞춰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대요.
그래서 동맹국에는 무제한으로 칩 수출이 가능하며 일반 국가는 칩 수출 개수에 제한이 있다. 우려 국가의 칩 수출은 금지된다. 그래서 그렇게 외국에다가 차리는 거 아닐까.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규제를 그거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하다 보면은 그런 규제가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닉금 화이팅! 난리꿈 화이팅. 조금 화이팅. 이것은 제가 통제 한국에서 시스템에 통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음, 통제 시스템을 하는 거죠. 그리고 AWS라는 것도 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분이네요. 234페이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독립국인가 애플리케이션 강국인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플리케이션 한국은? 그런가,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강국인 것 같습니다. 음, 강국이라고 생각하신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한국은 원래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수출의 강점을 가진 나라라는 현실론도 존재한다. 제조 반도체 전자산업의 발전을 대개 선도 국가의 기술을 빠르게 하고 그것을 상업화하는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AI 시대라고 해서 이 성공 공식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네, 한국은 우리가 이제 낭대꿈 화이팅. 플랫폼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이 있죠. 우리에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는 구글과 메타가 있고 중국에는 바이두와 텐센트 제외하고 우리 한국엔 뭐가 있다? 삼성 쌀, 반도체, 검색 커뮤니티 있잖아. 검색 커뮤니티. 네이버. 네, 네이버, 그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주 하는? 구글, 카카오톡. 코, 카카오톡, 네. 그리고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이런 게 있죠. 아마존 진입 안 해도 되잖아. 아마존에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AI 주권, 차세대 언어 모델 LLM 이것을 보유한 국가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 하이퍼 클로버 X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빨리 찾아보세요. 자, 검색 시작. 하이퍼, 뭐요? 하이버 클로버, 하이퍼, 하이퍼 클로버 X. 제가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이유를 찾아봤거든요. 네. 제일 첫 번째가 인프라, 빠르대요. 빠른 인터넷 인프라와 네트워크 환경. 두 번째가 높은 IT 인프라와 기술력, 우수한 IT 기술력의 인재 첨단 기술이라고 되네요 세 번째가 중앙 위치와 아시아 시장의 접근성. 네 번째가 정부의 지원 및 안정적인 법률 환경.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리학적 안정성.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높은 데이터 수요. 일곱 번째가 에너지 및 인프라 발전. 이런 거를 갖춘 데가 한국이래요. 그래서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환경적, 전략적, 입지 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여기다 구축을 한다네요. 네, 이걸 찾아봤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국의 데이터나 인프라, 인재, 비즈니스 네트워크, 이런 게 없으면은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가 힘들죠. 잘 찾아보셨고요. 그러면, 누가 A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기, 네네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질문을 있어요. 236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빅테크 기업 중심의 글로벌 AI 질서 속에서 한국형 AI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지역적인 특색과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한국만의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한국의 문화와 이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찾아야겠죠.
237페이지 맨 아래줄 보세요. 이 오픈 AI가 챗 GPT잖아요. 그죠? 오픈 AI 전략 책임자 제이슨 권은 한국은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인공지능의 전 과정과 연결된 생태계를 갖춘 국가이며 모든 세대가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에? 이런 것을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거죠. 2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아니다. 정답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 AI 세상에서는.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이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질문이라도 문화나 언어, 맥락, 사용자의 기대에 따라 다양한 좋은 답변이 가능하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와 맥락, 사용자 경험이 결합한 종합적 산물인 것이다. 우리가 똑같이 질문을 하더라도 똑같은 대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인재가 전략입니다. 인재가 전략. 그러면 이 낭디꿈 독서 모임에도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인재를 전도해야겠죠. 여러분과 같은 인재를 한 분씩 전도하시면 됩니다. 246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여기 읽어주세요. 오늘날 젊은 세대는 어때요? 단지 내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귀국을 선택하지 않는데요. 이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의 질, 성장, 기회, 그리고 리스크에 비례하는 보상이다. 더욱이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네, 세금 문제되지 부담이 증가하죠. 그리고 이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않는다고 되는데 보상해주기도 힘들죠. 그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AI 산업을 구성하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사람의 사람. 인재는 가장 전략적인 자원이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한국은 기술이 아닌 사람으로 인해서 미래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죠, 경고. AI 산업을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사람인데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버는 AI 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짠. 여러분, 어떠셨나요? 책이 되게 발빠르게 최근에 나온 책인가 봐요. 지금, 네. 네. 언제 발간이 되었나, 이게? 자, 우리 여기서 돈 버는 AI, 나는 이 돈 버는 AI라고 해서 정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가 싶었어요. 근데 돈 버는 방법도 있지만 기술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안전해 가는 거, 이 모든 것을 이 책이 품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함께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돌아가고 또 AI는 돈을 또 어떻게 모으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을까요? 자, 원투 쓰리 짠. 아, 우리 홍미 대표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짠. 네, 로켓 아유, 발사. 나는 좋아요. 하트 발사. 여러분의 꿈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로켓처럼 하늘을 날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AI 시대에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날아다닐 수 있는 시대야. 그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느낌을 한 줄씩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느낌, AI를 잘 활용해서 지금처럼 잘 활용해서 내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부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성적이 돼야 되겠다. 우리 향수 대표님처럼 더 말도 더 이렇게 부드럽고 감성적인 말을 더 써서
예, 더 감성적으로 사람이 딱딱해지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낭디꿈 덕분입니다. 앤디꿈 화이팅. 내꿈 아니, 더 화이팅. 부드러워지면 어쩌자는 거지, 요즘. 내가 닮아가야 되는데, 부드러운 것은 내가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 경호쌤 어떠셨어요, 경호? 저는 여기 너무 잘 왔다고 생각해요. 이런 책을 볼 수 있어갖고, 코로나 때 주식을 좀 샀다 팔았다 해갖고, 그래 봤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의 대가야, 또? 그때 좀 주식을 그냥, 그때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 책을 그때 봤으면, 이런 걸 그때 보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간에 들어오신 우리 해숙성우님 어떠셨어요? 이게 돈 버는 AI 그 기술을 알려주는 줄 알았더니 진짜 기술에 대한 거 AI 처음에 기술에 대한 거를 알려줘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깊이 있게 들어간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난 남기꿈 화이팅. 이미 이 내꿈 책에서 돈 버는 화이팅. 방법을 다 알려줬어. 음. 찾은 사람은 찾고 못 찾은 사람은 못 찾은 거. 이 주식하는 방법도 저작권도 AI로 어떻게 돈을 벌어라, 인프라, 뭐 이런 거 다 알려주잖아, 이미. 이 속에 돈 버는 방법이 이미 다 들어가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미 성우님, 네. AI에게 일을 하게끔 어떻게 조종을 해서 나는 돈을 벌까? 그래서 AI를 지금도 조금씩 활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서 강사 자료도 AI한테 부탁을 해갖고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나는 AI 활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좋아요. 우리 감사합니다. 남기꿈 화이팅. 우리 유수나 희준 성우님은 꺼놨으니까, 네. 74기 독서 모임이 끝났고요. 75기 독서 모임이 언제 시작하냐면 네. 책은 내일부터 읽게 됩니다. 제가 인공지능 활용을 하려고 네. 맞아요. 저 책이에요. 저 책입니다. 책이 어디 갔냐? 지금 눈앞에 안 보이는데. 정은님, 작가의 비밀 네. 아이디어 출판까지 저 책을 내일부터 낭독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활용은 제가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은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있고, 왜냐하면 2월 첫째 주가 일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주잖아요? 4주 동안 해야 되니까 내일부터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책 준비되신 분들은 내일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낭독은 74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75기는 개별적으로 다시 또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